안녕하십니까, 88데이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경제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갈 건지 자세히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 2,400여만 명이 확진이 돼서 84만 명이 사망하고 치명률은 3.43%로 나와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로는 캐나다가 400명에서 700명대, 미국과 브라질 경우는 4만 명대로 확산세가 약간 주춤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요즘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져서 제2차 팬데믹 초기 상태라고 합니다. 방역을 잘했던 한국도 300명에서 400명대의 확진자 수를 보여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열강들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전쟁 같은 작전 명령을 부여하면서 돈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상황을 보면 3차 임상 실험에 들어간 미국의 모더나, 중국의 시노팜, 중국의 시노백, 또 2, 3차 임상 실험 중인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독일의 화이자 등 개발에 불꽃 튀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커들이 모더나 특허 기술을 빼내려다가 덜미가 잡혀서 미중 갈등이 더 격해지는 전쟁 같은 상황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1차 임상 실험이 겨우 완료된 덜 떨어진 백신을 공급하고 있지만 코로나 예방 효과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백신 3상 실험은 중동, 또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세계의 패권이 달려있는지라 국가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왠지 불안해 보입니다. 중국이 이 분야의 패권국이 되면 경제를 넘어 세계를 쥐락펴락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느낌이 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라프 스피드라는 작전명으로 백신 개발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요. 모더나사와 NIH 국립보건국과 협력해서 백신 개발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핵산을 기반으로 한 mRNA 1273 백신 개발은 단일 백신 안에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로 번역되는 mRNA를 여러 개 넣어서 항원을 만들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이라고 합니다. 1차 임상 실험이 5월 완료되고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18세에서 55세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부작용이 거의 없고 바이러스 중화 항체가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회복기에 있는 환자의 항체 농도보다 4.1배가 높은 항체가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2차 임상 실험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결과가 노약자에게도 안전하다는 수준으로 나옴에 따라 7월부터는 정해진 100마이크로그램으로 3차 임상 실험이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백신을 투여받고 코로나에 안 걸리는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미국은 벌써 100만 개의 백신을 요청했다는 기사가 있고요. 9월에서 10월 3차 임상 실험이 끝나면 11월에서 12월 5억 개의 백신을 만들기 위한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 국한되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였든 간에 내년에는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 수준으로 관리될 것 같은 희망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치사율이 떨어지나 전염력이 6배 높아진 G614 코로나 돌연변이 발생으로 지금까지의 백신 개발이 무용지물이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mRNA 1273 백신에 대한 면역 효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돌연변이에도 백신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또 하나의 희소식이 있는데요. 8월 29일 현재 한국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 생산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아서 생산 준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불행한 소식은 캐나다와 중국의 공동 협력 백신 개발 프로젝트는 파기됐다고 합니다. 캐나다와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코로나 치료제는 기존 약품 중 후보군으로 올라와 있는 렘데시비루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칼레트라 에이즈 치료제, 클로로킨 말라리아 치료제, 아비간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알베스코 천식 치료제 등 여러 개의 약품이 임상 실험을 계속해 왔는데요. 결국 렘데시비루 에볼라 치료제가 중간 단계 환자에게 투여했을 경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료기간 4일 단축과 사망률 30% 감소라는 결과가 있어 코로나 공식 치료제로 EU, 호주, 일본, 캐나다 등에서 치료약으로 승인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덱사메타손이라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계열 약품이 있는데요. 이 약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부터 알레르기, 피부병, 천식, 만식 폐쇄성 폐질환에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사이토카인 폭풍 등 중증 염증성 질환에 효과가 입증되었는데요. 중증 환자 치명률을 3분의 1로 낮추는 것으로 임상 실험 결과가 나와 소용량 단기간으로 사용되는 치료약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단계별 치료 방법과 경험이 쌓여 2차 팬데믹 여파가 있는 세계 각국에서 치사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 가을부터 늦어도 내년 초가 되면 인류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정말 힘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방역에 힘쓰고 낮은 치사율을 유지하면서 가을과 올겨울 백신 대량 방출 시기가 도래되면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감기로 남게 될 거라고 합니다. 희망이 보일 때 우리는 정상화되는 경제 활동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 갈 거지만 봉쇄된 경제가 남긴 그 후유증은 1년이나 2년 정도는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 급속히 변화된 비대면 문화는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 지금까지 진행된 온라인화가 일상화되고 재택근무는 업무 특성상 상당수 그대로 유지되어 과거와는 많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할 거라고 합니다. 주식시장 전망은 백신 공급과 동시에 보합세를 유지한다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증가와 낮은 이자율로 대폭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부동산 시장은 화랑세로 대폭발보다는 점진적 호황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제 분야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고 잠재력이 보충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친 위축 또는 낙관은 자제되어야 하고 코로나가 없었던 그때 상황을 기점으로 다시 출발해서 각자의 플랜을 펼쳐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와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